안녕하세요. 크리에이트 포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클립로더, 클립셀 라스터 레이어, 그리고 PAG를 활용하여 이미지 품질을 개선하는 첫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초기 컨셉 작용에 유용하며 보다 세부적인 품질 개선은 이후 업스케일링이나 컨트롤렛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업로드되고 있는 영상들은 컨트롤렛, 스테이블 디퓨전 3.5, 플럭스와 같은 고급 기술을 다루기 위한 기초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기초 과정을 익히시면 최신 기술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추가적인 커스텀 노드 설치 없이 코야 딥슈링크, 프리유 V2, 그리고 SAG 같은 기본 노드를 활용하여 이미지의 디테일과 조화를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드들은 단독으로도 유용하지만 서로 조합하여 활용할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며 이미지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지만 초기 컨셉 작업에만 적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사용할 커스텀 노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팩트 팩과 임팩트 서브 팩은 워크플로 설계할 때 빠지지 않는 필수 커스텀 노드입니다. 컴퓨어의 매니저 제작자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즈 에브리웨어 커스텀 노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커넥션들을 원격으로 전달해주는 커스텀 노드입니다. 무조건 전달하진 않지만 모델이나 프롬프트, 클립, VA 모델 데이터를 전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RG3는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커스텀 노드이며 필수는 아니지만 설치해두면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처음 소개할 노드는 코야 딥슈링크입니다. 이 노드는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라텐트 공간을 선택적으로 압축하고 복원하며 지나치게 강조된 디테일을 완화하고 전체적으로 더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코야 딥슈링크는 최초로 공개된 코야 테크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특히 코야 SS 로라 훈련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주요 설정값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록 넘버는 라텐트 공간에 다운스케일링할 특정 블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낮은 블록 넘버는 이미지의 큰 윤곽이나 주요 구조를 강조하며 디테일보다는 전반적인 형태와 구성이 강화됩니다. 이는 이미지를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높은 블록은 세부적인 디테일과 정교함을 강조하여 이미지가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도록 합니다. 또한 시작과 끝의 퍼센티지는 블록 넘버를 선택한 특정 블록의 라텐트 공간 내부에서 딥슈링크의 작동 범위를 조정합니다. 기본값으로 제공되는 설정인 0에서 0.35를 사용하셔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작업 목적에 맞게 조정하면 더욱 최적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운스케일 애프터 스킵 설정은 스킵 연결로 전달된 정보에 다운스케일링이 언제 적용될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스킵 연결이란 딥러닝 모델에서 특정 레이어의 출력을 정보 손실 없이 다음 단계로 직접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을 안정화하고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모델에서는 디테일 보정과 성능 최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딥 슈링크에는 업스케일링과 다운스케일링 메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각 메소드는 작업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바이큐빅은 일반적인 사용에서 가장 적합한 메소드로 추천됩니다. 또한 이 업다운 스케일링 방법은 딥 슈링크뿐만 아니라 AI 모델의 업스케일링 작업에서도 자주 사용되므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테스트를 확인하기 위해 생성된 이미지를 비교해야 할 텐데 워크플로우를 구분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딥 슈링크 값을 위한 K-샘플러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줄이 많아서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이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게 프롬프트 에브리웨어를 배치를 하고 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포지티브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게 네거티브입니다. 컨디셔닝 값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연결해주면 에브리웨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것을 모두 끊어주면, 이렇게 보시면 불이 켜져 있는데 이게 연결됐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끊어져 있어도 이 데이터가 K샘플러로 연결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것도 끊어주고, 구분하기 위해서 K샘플러의 값을 오리지널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K샘플러인 AI는 딥 링크로 해서 구분을 해주고, 디코드 값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디코드 값은 각 K 샘플러에 나와 있는 값을 변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에브리웨어를 쓸 수가 없지만 다른 것들은 또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해 줘야 되는 것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에브리웨어 해서 뭐 이 anything everywhere 같은 경우는 몇 종류가 되는데, anything everywhere 3로 해두시면 어떤 값이든 거의 다 받아서 전달해 주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모델 값을 이쪽에 배치를 해주고, K샘플러에 있는 모델 값을 끊어주면, 자, 불이 켜져 있죠? 모델 값을 전달해서 K샘플러가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딥슈링크도 모델 값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Anything Everywhere 3에 의해서 이렇게 값이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복잡해지는데, 이거를 다시 클립을 연결을 해주면 여기 있는 클립들을 모두 해제해도 값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럼 별도로 구분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모두 이렇게 옮겨주고, 따로 분리돼도 이 NC 에브리웨어에 의해서 값이 다 전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긁어주고, 컨트롤 클릭해서 모두 긁어주고,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이 생성됩니다. 이거는 컴포트 영역. 좀 깔끔해졌죠? 그 다음에 K샘플러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K샘플러는 동일한 시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컨버트 위젯 인풋에서 컨버트 시드 값을 변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시드 값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 시드 에브리웨어라고 있습니다. 시드 에브리웨어를 해주면 다시 불이 켜졌죠. 즉 시드 값을 원격으로 K샘플러에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 전달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드 값이 고정돼서 동일한 시드 값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모두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 더, VA가 각각 디코드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복잡하니까 VA를 떼서 엔싱에 연결을 해주면 VA를 떼도 여기로 값이 다 연결이 됩니다. 또한 라텐트 이미지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또 한번 라텐트 이미지에 연결해주고 라텐트 이미지를 모두 떼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보이는 값은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시드 값과 라테트 값은 이 근처 보냅시다. 그럼 이 영역은 거의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체크 포인트를 다른 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클립도 롱클립으로 바꿔주고 클립스 레이어 -2 값으로 바꿔주고 오리지널 딥 슈링크 이미지를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프리뷰로 바꿔주고 두 번째 딥 슈링크도 프리뷰로 뺀 다음에 이것도 많아지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 이름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명확하게 여자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오리지널보다 딥 슈링크로 있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건물의 왜곡도 지금 건물의 왜곡이 좀 보이는데 건물의 왜곡도 지금 오리지널보다는 덜해요. 이거는 어차피 업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 잡혀지기 때문에 초기 컨셉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딥 슈링크는 지나치게 강조된 디테일을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미지를 생성할 때 중요한 구조는 형성되지만 프롬프트로 지정한 디테일이 항상 정확하게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딥슈링크는 이러한 디테일을 조정하고 균형 있게 분산시켜 더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딥슈링크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프롬프트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이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야 딥 슈링크를 활용해 이미지의 디테일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초기에 생성된 이미지는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컨셉 작업 단계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기초적인 이미지 품질 개선 기법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다음 영상에서 더욱 다양한 방법을 다루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툰 포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